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론, 뭐, 여러분들 제가 가장 오랫동안 편입선생을 했잖아요. 화학선생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맞춤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이해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는 가장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통 일반적으로 스님들 중에서 본인의 조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출문제를 복기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모두 다 제 조교들이에요. 그리고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김현편입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 조교들 싹 다 세팅해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조교들이 가서 전체적으로 기출문제를 복기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연고대의 모든 기출문제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와 유사한 문제, 그리고 변형된 문제,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풀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로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감히 이제 적중 합격이라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쓰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연고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해요. 그래서 줌달이라든지 레이먼드, 옥스터비, 브라운.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의 아주 유명한 교재들을 사용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교수용 테스트 뱅크라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줌달, 레이먼드, 옥스터비, 브라운 같은 이런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책에서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부가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수형 테스트 뱅크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책을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는 자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출판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사이플러스라고. 그래서 그 사이플러스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있는 책을 가지고 정식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줌달을 쳐보면 윤기세가 뜨고 윤기세를 쳐보면 줌달이 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에 대한 자료들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좋은 문제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MDP 기출 문제 중에서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우리 편입에 굉장히 도움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풀 거고, 그 다음에 학교별 기출 문제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규 큐어리 내에서 내가 금방도 얘기했잖아요. 3천 문제 이상의 문제를 풀게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 아주 비슷한 문제 이런 것들을 풀게 될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수만 안 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 2월 달에 기초과정, 3, 4월 달에 일반학원, 그 다음에 5, 6월 달에 일반학2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기초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일반학을 제대로 안 배웠다. 그 다음에 화학을 배운 지 오래됐다. 나 고등학교 때 화학 안 했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1, 2월 달에 가볍게 일반학의 틀을 잡는 형태가 일반학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과정인 일반학 기본 이론 1, 2. 이걸 인터미디엇 1, 인터미디엇 2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눠놨어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학에서 있는 전범위, 그리고 저는 책을 3개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학 3대장 교재라고 하죠. 줌달, 브라운, 옥스터비. 요 3개의 교재를 짬뽕을 해가지고 하나의 교재로 통합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언급한 줌달, 줌달, 브라운, 옥스터비 요 3개의 교재에 가장 쉬운 내용부터 어려운 내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단원별 문제풀이까지 같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풀이까지 완벽하게 해가지고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해서 일반화학을 완벽하게 끝낸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 기본 해가지고 좀 약간 쉬운 것 좀 하고 나중에 심화하면서 또 기본에서 했었던 거 살 더 붙여가지고 좀 더 어렵게, 저는 그런 식으로 수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로서 시간 낭비, 돈 낭비예요. 한 단원을 시작했으면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어려운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작하면 끝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에 고급화학, 자, 6월 달까지 일반화학하고 우린 전공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고급화학에서요, 작년에 연대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연대 기준으로 고급화학에서 배점이 얼마였었냐면 45점이었어요.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얼마였냐면, 제가 고대 배점은 내가 안 세봐서 모르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절반이 고급화학이었습니다. 10문제 중에서 5문제가 고급화학이었다고요. 그래서 고급화학을 안 하면
점수 절반이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고급화학이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때 뭐 배우는지 뒤에 가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9, 10월 달 기출 예상, 11, 12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7, 8월 달에 단기 완성이 있는데 이 단기 완성은 처음 하는 학생들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풀이가 없고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했었던 아주 핵심 내용들만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라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재수생들이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시생들은 무조건 3월 달에 일반학 원투를 수강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유기합성이 있는데, 자, 유기합성 기초, 유기합성 원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요즘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유기합성 파트가 연대도 고대도 이미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제가 고급화학에 포함을 시키든지 따로 빼든지 해가지고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진행되는 이 유기합성은 연고대 학생들한테는 필요 없어요. 요거는 의학대 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고대 학생들은 8월 달 것만 들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의학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설하는 이제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거는 이제 단기 완성 이제 뭐 3월 달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은 단기 완성 빼고 이거 다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6기에서는 8월 달 것만 들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연고대 일반학 커리큘럼에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6기 합성 기초 기본에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중에 제가 끼워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연고대 풀 커리큘럼을 구성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 계열하고 조금 약간 차이점 자체는 일단은 문제풀이가 일단은 그 의학대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약간 더 간단하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의학대 학생들이 푸는 아주 좋은 문제들은 여기서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풉니다.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의학대 학생들이 이제 하고 있는 요 유기합성에 연구대에서 나올 만한 유기합성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초, 기본, 이제 요 기본의 여러 가지 부분들, 여기 심화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제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김현 편입에서 제 이름 클릭하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홈페이지 대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런 여러 가지 부분들, 강좌 설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여러분들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파이널 모의고사 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매 회차 시험 치고 성적 다 내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 작년에 그 파이널 들은 학생들이 저기 강남하고 신촌하고 싹 다 합해가지고 450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치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들을 많이 얻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매 회차 시험 치면서 그렇게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급화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고급화학은 이제 결국은 전공화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기화학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분광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형태들. 이거 내가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 다 등장한 거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태껏 이제 그 고급화학에서 그러니까 기출문제들이 쭉 나오게 되면 아, 이건 전공 내용인데 이거는 고급화학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급화학은 매년 업데이트하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온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면 또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급화학을 구성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고급화학은 기출 기반으로 나온 전공화학이다. 그리고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연고대가 고급화학에서 거의 절반을 다 때려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화학을 안 들으면 절반 점수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고급화학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합격생.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 2개년만 했어요. 아직 올해 합격생들이 지금 발표 안 났기 때문에 올해 건 조사가 안 됐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작년 아니고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연고 중에 의치한수 다 합해가지고 요렇게. 그래서 가장 이제 좀 약간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고려대 의대 3명 중에 2명. 이제 당국대 의대는 5명 중에 4명. 요렇게 이제 합격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작년 합격생들. 작년에 약대 편입이 시작되면서 요렇게 해가지고 합격생들이 나왔는데 작년에 이렇게 뭐 재작년보다 약간 준 거는 뭐 때문에 줄었냐면 저기 그 연고대가 조금 약간 적게 뽑았었어요. 작년에. 그렇게 해서 2023보다는 좀 적게 뽑아가지고 합격생 수가 좀 줄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약대 합격생들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합격생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기면 편입 입사하고 나서 전체 합격생은 923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제 페이지 가도 여러분들 전체 합격생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뭐 제가 준비한 거는 요 정도까지인데, 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화학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보면 강좌 수만 봐도 엄청나고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보면 뭐, 아, 이거 언제 다 공부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차근차근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그것 또한 후딱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공부는 하기 싫은데 너무 강좌 수는 많고 이걸 다 공부해야 되나? 에이, 포기하자. 그렇게 돼버리면 연고대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들 연고대는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고대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고대를 가려고 하면 당연히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원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셔야 되는 대학인데 그 고등학교 때 조금 약간 미비했던 요 부분을 여기에 대학 와서 어떻게든 만회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편입에 관심을 보이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좋다고 하는 그 대학교인 연고대를 가시려고 하면 그만큼의 노력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도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그냥 연고대 그냥 대충 해가지고 갈 거야. 절대 안 먹혀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대충 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붙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안일한 생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둑놈 심보, 그런 것들은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강의 평가해 주는 거고 제가 기면 편입 들어오고 나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불만족한다는 그런 이제 그 평가는 받아보진 못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강의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하겠죠. 저는 진짜 정말 많이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합격시키기 위해 가지고 커리큘럼 구성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믿고 꼼꼼하게 공부만 하신다면 연고대 시험에서 못 풀어가지고 저를 욕할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꼼꼼하게만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90점 이상 100점까지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열심히 다 공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치러 갔을 때 실수 안 한 사람이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실수는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생각하는 거고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1차적으로는 뭘 생각하셔야 된다? 열심히 꼼꼼히 남들 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부한다.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앞으로 뭐 수업 시간에서 자주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 필요한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Q&A 게시판에 제가 조교가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10명의 조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궁금한 여러 가지 부분들 그 다음에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 Q&A 답변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조교들도 답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교들이 답변 못하는 조금 약간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 그 다음에 좀 약간 조교들한테 뭐 만족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제가 또 답변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희 조교진들과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올해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중 문항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교가 이렇게 이제 이제 준 겁니다. 그래서 시험 치고 나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번에 동위원소 문제 굉장히 특이한 문제였는데 그걸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 대부분 맞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서 보여드릴 거지만 C4H8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위원소 문제 이 문제만 다 합해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배점 자체가 35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틀려버리면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35점이 날아가 버립니다. 35점 날아가면 불합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수업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C4H8에 대한 이성결제 명령법, 그 다음에 이제 피셔 에스터와 반응의 동위원소 이런 것들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굉장히 꼼꼼히 열심히 그렇게 해서 연습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35점을 그냥 거의 뭐 이제 거저 얻어간 그런 이제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붙은 학생들이 굉장히 다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합격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현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톡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뭐 질의응답도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합격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쭉쭉쭉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좀 조금만 해서 제가 추리긴 했는데 그래서 뭐 굉장히 뭐 1차니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붙은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고대도 이제 학과당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합격생이 저조할 거라고 그렇게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고대 붙은 1차 붙은 합격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커리큘럼을 찍는 시기 자체가 그래서 뭐 1차 발표만 나고 그다음에 최종 합격생은 지금 발표가 안 난 상황이라서 요것만 보여주고 있지만 연고대 준비하는 학생들의 합격생들은 거의 제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합격까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야, 이걸 얼마나 많이 넣은 거니? 엄청 많이 넣었는데? 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데. 자, 자, 이렇게 해서 아직도 끝이 안 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여기 연고대 적중 문항 공개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수업 시간에 자주자주 푸는 형태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 완전하게 똑같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여기 보기 위치만 살짝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은 문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빙글빙글 도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도 사용했던 문제들이 여기서 출제되기도 하고 여기서 출제됐던 문제들이 저기서 출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딱 연고대라고 해가지고 딱 연고대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의학대에 나온 애들이 연고대에 나올 수도 있고 연고대에 나온 애들이 의학대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돌고 도는 이제 여러 가지 유명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의학대나 연고대나 뭐 크게 구분 없이 해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제가 많이 풀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던 이런 문제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똑같은 문제들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 시간에 하는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피니 같은 홀전자를 우선 배치한다. 분투의 규칙이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배우는 내용들도 기출문제로 등장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는 이런 이제 형태의 화학 반응식도 당연히 이제 뭡니까?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수소와 이온은 여기 나와 있는 수소 음이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학 반응식에 나와 있는 거 충분히 우리가 맞죠? 그 수업 시간에 배운 걸로 다 맞출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 14번도 보세요. 자, 어때요? 지금 여기 숫자도 완벽하게 똑같죠. 그래서 수치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 그렇게 하고 심지어 여기 뒤에 보기도 나와 있는데 이 보기까지도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한 문제들은 돌고 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이제 푸는 문제들을 이제 그 어디냐? 뭐 우리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시험장 가서 이제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뭐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죠. 자, 그래서 요런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지금 연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올해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문제죠. 이게 배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14포인트, 5포인트, 5포인트 이거 전부 다 이제 배점이고 이거 하나만 해서 24점짜리 문제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4점짜리 문제인데 제가 요런 데에서도 문제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도 좋은 문제를 풀어드리고 그래서 똑같은 이제 뭡니까 화학식에서 이런 이제 물어보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다뤄드리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맞출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주 특이한 문제였었죠. 그래서 동위원소 산소 18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것도 수업 시간에 전체적으로 다 설명해 드렸던 부분.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뤘던 형태이기 때문에 요것 또한 굉장히 또 쉽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한 문제당 10점짜리인데 학생들이 되게 잘 풀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들이 그 시험 치러 갔을 때 고스란히 나오니까요. 그래서 학생들로서는 뭐 시험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뭐 대략적으로 연대 문제 좀 보여드렸고 고대 문제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고대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다뤘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 보세요. 똑같이 생겼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뒤에 뭡니까 그 옳은 것을 이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가 뒤에 보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보기에서 물어보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뤘던 유형과 완벽하게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고대도 이렇게 합성이 출제가 되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제가 유기합성에서 고급화학이 유기합성에서 다 가르쳐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산초매 수화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구조식 글이라고 했는데 요것도 수업 시간에 하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라서 그래서 학생들도 대부분 요거 잘 그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조금만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그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고득점을 위한 화학학습법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자, 대략적으로 뭐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화학은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다 여기 기출 문제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굉장히 좀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찌질한 부분 있죠. 그러니까 뭐 화학의 기초 파트라든지 안 그러면 저기 뒤에 있는 핵화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학생들이 급하면 막 이제 좀 중요한 파트 좀 찝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중요한 파트를 지금이라도 그냥 바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결합 파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뭐 반응 속도 파트라든지 화학 평형 파트라든지 삼연기, 그 다음에 전기화학, 배기화학 이런 것들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요한 파트에서도 당연히 출제가 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의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중요하지 않은 파트를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몇 개 틀렸다. 이렇게 돼버리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고득점을 받고 전범위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려고 하면 무조건 전범위 다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범위를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시험 치러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날 실수를 안 한 사람이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범위 다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일반학을 외우는 과목이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서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학생 같은 경우 이제 그 저기 일반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그 이해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암기를 유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해한 이론으로 이렇게 이제 풀게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문과 학생이라든지 학은제 학생, 전문대 학생들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이제 이해한 이론을 바탕으로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정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 풀시면서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단어 마스터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목매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출문제는 우리 김영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랫동안 이 편입 시장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화학스님들 중에서는 편입 이제 경력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모조리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도 빠짐없이 아낌없이 다 풀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기출문제들을 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는 수업 시간에 다 푸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출문제가 재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유형과 트렌드를 보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단원별 주제별 문제를 훨씬 더 이제 잘 챙겨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규 과정에서 푸는 문제만 작년에 3,000문제가 넘게 풀었어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000문제, 우리가 한 과목에 3,000문제 푼다라고 하는 그런 쌤들 없어요. 수학이나 물리나 절대 3,000문제 못 풀고요. 그 다음에 생물조차도 3,000문제를 안 풀어줍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정도의 문제를 풀어드려요. 그렇게 이제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게 되면
그러면 시험장에 갔을 때 진짜 똑같은 문제, 아까처럼 보셨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나 안 그러면 굉장히 비슷한 문제들을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는 힘들 수 있어요. 얘 뭐 이렇게 많이 수업을 하니, 뭐 이렇게 양이 많니, 그리고 문제를 왜 이렇게 많이 푸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평불만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험 딱 치고 나면 전부 다 저한테 고맙다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얘기를 많이 해요. 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요. 그렇게 빡세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 그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해주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쳐 주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합격을 많이 하면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어차피 해봤자 뭐 여기서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여전히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처럼 이렇게 진급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유일한 커리어는 합격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합격을 해야 제가 좀 더 값어치가 좀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합격을 하는 것, 여러분들을 무조건 합격을 많이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기화학은 뭐 연고대 유기화학 필요 없다고 하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유기화학이 조금씩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일반화학에서 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계가 부딪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전공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뭐 전형 같은 거 보면 일반화학에서 출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 그게 전체적으로 다 일반화학은 아니에요. 뭐 일반화학에서 잠시 등장하는 애들이 있지만 아까 봤던 동이온소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합성실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일반화학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전공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편입은요. 2학년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제 현재 뭐 전적대에서 지금 이렇게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3학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2학년 전공 내용을 출제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학년까지를 우리가 원래 기존의 대학에서 배우고 나서 새로운 대학을 3학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2학년 전공 문제를 낸다고 해서 하나도 문제가 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참고 도서 자체가 전부 다 일반어로 나와 있는 거는 그걸 왜 안 바꾸는지 나도 뭐 솔직히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반화 베이스에 좀 더 어려운 전공화학이 계속 섞이는 거는 그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유기화학을 어느 정도 공부는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유기화학을 이제 의학대 학생들처럼 많이 공부를 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필요한 부분들만 딱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유기합성을 꾸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뒤에 가면 커리큘럼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 그 부분만 좀 꼼꼼하게 공부하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제 수업 아닌 뭐 다른 이제 수업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형태의 커리큘럼이 없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부분까지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제 원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100% 그냥 뭐 외우는 거 이런 걸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비슷한 구조라든지 반응이 많나요. 그리고 시약 같은 경우에도 살짝만 바뀌어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다른 주생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원리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업하면서 상세하게 그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려드리는 메커니즘을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제 전자가 왜 이렇게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거기 관련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유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짧게 할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할 때 유기 배울 때는 개인 노트 정리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메커니즘도 그리고 직접적으로 문제 풀어보는 거 그걸 손으로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는 그냥 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유기는 일종의 노가다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목매지 마시고요. 단원별, 주제별 문제 풀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딱 풀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우리가 기출될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딱 필요한 부분만큼 여러분들한테 풀려드릴 거니까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 수업 시간에 하는 부분들만 하셔도 충분하다. 연고대 수준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의 왕 그만해. 하지마. 하지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연고중위 편입화학 합격 커리큘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조교가 저한테 오늘 특별한 의상을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 테무에서 15,000원 주고 샀대요. 자, 여러분들 즐거우시라고 제가 또 조교가 해준 이 옷을 입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커리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일단 저는 귀면 편입에서 일반화학, 유기화학을 둘 다 담당하고 있는 강사 윤기세라고 합니다. 자, 일단 뭐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연고중위의 출제 경향 그리고 그 이번에 올해도 여전히 제가 적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적중 문항에 대해서 또 한번 또 보여드리고 학생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화학학습법 어떻게 공부하면 여러분들 연고대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랑 그리고 강의 특징 그리고 연관 커리큘럼 그리고 저는 시그니처 파트가 있습니다. 고급화학이라고. 그래서 그거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합격생 명단 공개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고려대 화학과 박사과정에 있고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드립니다. 저는 박사학위 따진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고 나왔고 그리고 저는 원래 그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소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석사 때부터 세부 전공은 유기화학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뭐 대학교부터 해가지고 계속 화학 공부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저는 수능하고 MD하고 피트 편입적으로 다방면으로 강의를 했었고 과구하고 영재고에서 학생들도 잠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일반화학, 유기화학 둘 다 담당하고 이제 그 일반화학, 유기화학 지금 현재 둘 다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가 편입 메가 UT가 메가 편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명 편입하고 메가 편입이 같이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있었는데 그 기명 편입하고 메가 편입이 같이 합병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의 기명 편입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명 편입 소속 이전에는 메가 편입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가 스터디하고 강남대성학원에서 재수생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지금은 기명 편입 강남 신촌 둘 다 일반학, 유기학 둘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클래스라고 하는 대학 전공 사이트에서 일반학, 유기학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거의 영업을 종료했지만 피탄기에서도 유기화학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시동에서 과고영재고 자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장 그 활발하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여기 김영 편입이거든요. 그래서 김영 편입에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다 합쳐가지고 수강생, 합격생 매출 압도적으로 모두 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김영 편입 화학 1타 강사 윤기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1타 강사의 수업을 좀 많이 듣는 이유, 그리고 솔직히 1타 강사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가장 많은 수강생들이 제 수업을 듣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강생들이 배운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쌤들보다도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다루어요. 그런데 이제 연고대 문제라든지 뭐 여러분들 중앙대 이대 문제도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뜬금없이 그 다음에 뭐 대학 전공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화학이라든지 유기화학 외적의 여러 가지 범위들을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넓은 범위들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근데 나만 이제 뭐 다른 이제 그 강의를 들어가지고 나만 이런 것들을 못 배웠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 혼자서만 틀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타 강사의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로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또 굉장히 또 많은 학생들을 이제 그 데리고 있고 그만큼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제 소개는 요 정도까지 하고 그 연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연대는 객관식이 15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 서술형 4문항,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서술형이 3문항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수를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줄여가는 그런 이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2과목 치는 학생들은 뭐 거의 다 푼다고 볼 수 있는데 3과목을 치는 학생들은 3시간에 3과목이면 되게 빡빡하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 문제를 다 못 풀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문제수를 줄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자, 연대는 이런 스타일로 해서 2014년도부터 이제 그 연대의 고유한 스타일, 맞죠? 전형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014년도, 2015년도, 요럴 때는 이제 난이도가 좀 약간 높았고, 2016, 2017에는 난이도가 대폭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짜 말 그대로 그, 한 개 틀리면 불합격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2018, 2019에는 난이도가 대폭 많이 상승을 해서 이때는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뭐 심지어 대학원 전공 문제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자, 그리고 2020, 2021에는 이제 여전히 이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높았긴 했는데 2019만큼 난이도가 높진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 2023, 2024, 2025 요때는 이제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쭉 많이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한 3기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난이도가 대폭 하락한 이제 형태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그 어떻게 되냐면 그 대략적으로 90점 그 다음에 또는 90점이나 또는 이제 100점 정도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소 합격 컷은 이제 대략적으로 한 90점 정도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난이도가 쉬운 형태가 연대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쉽게 나오면 좀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오히려 여러분들 불리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꼼꼼하게 하는 학생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쉬워버리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냐면 공부를 좀 제대로 안 한 학생들이랑 이렇게 점수차를 벌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적당히 어렵게 나와주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쉽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쉽다고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이제 뭐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하게 좀 공개가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적중문항 공개하면서 전체적인 기출문항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일반학을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걸 딱 보니까 이게 이 답이 맞는지 아닌지 좀 약간 애매하다. 좀 헷갈린다. 이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은 이제 반드시 그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기출문항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조금 약간 이제 그 화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학생들한테는 꽤나 난이도가 있지만 하지만 화학을 좀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출제된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술형이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 연대랑 똑같이 2018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낮았었고 2019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역대 고대 난이도 중에서 2019가 제일 높았고 연대도 마찬가지로 2019가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2019가 연고대 시험에서는 가장 헬 난이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에서는 난이도가 좀 약간 대폭 이제 내려갔다가 2021에 올라갔다가 그래서 고대는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난이도가 좀 약간 이제 들쭉날쭉하게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또 최근 2개년은 연대하고 비슷하게 요렇게 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또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연대나 고대가 지금 연속으로 좀 쉽게 출제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쉽게 출제될 거라고 그렇게 누구도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제하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출제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어떻게든 고득점을 받아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다 같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꼼꼼하게 연습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